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돈이 보이는 차트 15강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 제목 보시는 것처럼 15강 급등주 세력주, 급등 세력주의 이평선 매매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린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매수와 매도 중 어떤 작업이 더 어려울까, 중요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매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왜냐? 매도는 나의 수익이든지 손실을 확정짓는 그런 행위입니다. 매수는 그냥 내가 돈으로 종목을 딱 사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 팔기 전까지는 그 산 종목이 내 돈인 것 마냥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 원어치를 매매를 했다면, 매수했다면 그 매수한 종목이 1억으로 내 계좌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희일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매도가 어렵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던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매수 가격과 욕심이 바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식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익은 언제나 옳다. 왜냐?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사실 안 되죠. 그러나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하고 손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손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손절은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안 되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면 이 종목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면 버리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절은 희망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투자자분들, 혹여라도 지금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고 2,500을 돌파한 이런 그림에서 내 종목이 아직도 지하를 헤매고 있고 실적도 나오지 않고, 특히나 2023년 연말 내년에는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거나 기업 내용이 마이너스이거나 또 3개년도 이상 적자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 업종이라면, 기술 특례 상장이더라도, 물론 기술 특례 상장은 뭐 보호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피하시면서 종목 정리를, 올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종목도 계좌도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매수 가격과 나의 욕심이 문제다라는 거. 욕심이 문제라는 건, 내가 이걸 팔고 나서 주가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또는 팔고 나서,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강 급등 세력주 이평선 매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앞에, 물론 이제 제 차트에는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게 바로 추세모의 신호기도 한데요. 잘 보시면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지금 앞에 말씀 다이아몬드가 두 개의 초록색이 있는 이 자리와 그다음에 앞서 지금 동그라미 친 저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신다면 다음날 매도를 해도 수익이고, 그 다음날 급등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다음날 매도를 해도 사실은 수익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저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뜬 노란색 화살표가 뜬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대부분 투자자들은 상한가에 올 매도를 하지는 않겠죠. 분할 매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 갭상승이 나와서 윗꼬리를 달고 하게 되면 아마도 저 윗꼬리에 매도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윗꼬리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저렇게 밑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 앞에 동그라미 친 자리, 저런 자리에서 매수만 했다라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매도를 해도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매도가 어려울 건 없어요. 매도가 어렵다는 건, 내가 저렇게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3,000원에 팔았는데 이 종목이 지금 24만 2천 원까지 움직였죠. 이렇게 급등해서 날아가는 경우, 나는
지금 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10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팔았는데 이 종목이 24만 원까지 갔다. 그러면서 막 잔고를 계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1억 원어치 샀으니까 1억 원을 사서 30% 수익을 내고 1억 3천에 팔아서 3천이 수익이 났는데 만약에 이걸 안 팔았다 그러면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와, 내 잔고가 2억이 될 뻔했는데 3천밖에 수익이 안 났구나 하는 이런 후회감 때문에 매도가 어려워. 사실 가장 고점에 매도할 수만 있다라면 퍼펙트 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매도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매도하는 방법.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VI가 발동됐을 때 어떻게 매도하는 방법, 상한가를 갈 때의 주가를 어떻게 매도하는 방법, 요거를 매도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오늘은 일단 요 내용을 보시면서, 그리고 제 차트에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각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 끝에 가격대 있는데 제가 까만색 타원형 긴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저기 눈에 보이실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요. 옆에 막대 자석같이 빨강색이 위에 있고 밑에는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시면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상한가, 하한가 바예요. 각 차트마다 저거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차트를 돌릴 때마다 저렇게 끝에 상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바를 볼 수 있는데요. 저렇게 상한가, 하한가 바가 짧은 종목은 테마주이거나 변동성이 크거나 한 종목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하한가가 길어서 차트 화면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매매를 할 때 단기든 중기든 간에 저렇게 상한가, 하한가 바가 너무 길지 않은 종목, 너무 긴 종목은 재미가 없어요, 사실. 주식 투자 돈 버는데 무슨 재미를 따지냐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대상홀딩스 우선주 지금 점상 날라갔고 뭐 거래 정지 얘기 나온다고 하지만 매수하신 분들 부럽잖아요. 예, 부럽지만 그런 종목은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먼저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급등 세력주 이평선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을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VIP 가족분들은 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답은 말씀 안 드릴게요. 내일 공개 특강에서 같이 한번 이 차트를 놓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리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물론 가문숙 대표가 만든 차트, 추세몰이 특강이라든지 종합 풀세팅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신호들이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저런 신호가 없다라면 이 로직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 차트에는 기본적으로 파란색과 핑크색이 여러분들 줄을 이루면서 보입니다. 저 파란색과 핑크색의 로직은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일 때는 파란색이에요. 저는 저 자리를 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있는 이렇게 작지만 핑크색이 보이는 자리는 핑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핑크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핑크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핑크 자리에서. 그런데 그럼 그 핑크 자리가 아무 때나 매매를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보시면 핑크 자리 중에서 앞에서 핑크로 탁 내려갔을 때, 즉 역배열로 딱 빠졌을 때는 신호가 없어요. 그러다가 핑크 자리에서 싹 타원형을 만들면서 다시 퐁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 순간, 그럴 때에 저렇게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직을 여러분들 신호가 꼭 없더라도 내가 종목을 접할 때 차트를 볼 때에 왜냐하면요. 물론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자리 위에 보시면 강하게 지금 양봉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 사도 수익은 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급등해서 잘 가는 케이스였고요. 일단 저렇게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 준비를,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VIP 가족분들은 이미 이렇게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매매하는 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종목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매도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그렇게 저점에 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미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뒤쪽에 가면 저런 자리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어때요? 신호가 뜨기도 했지만 5일선과 11선과 21선을 한 번에
골든크로스를 시키면서 변곡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안착을 했죠. 물론 월요일 날 살짝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대 양봉에 허리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저런 종목들은 다시 21선을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한번 거래량을 봐주십시오.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요. 맨 하단에서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사실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 종목이 그럼 매수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 바닥 보시면 거래량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째 검정색으로 또 동그라미 친 자리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틀 동안 뜨고 두 개가 뜨고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요. 저 음봉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 음봉에서 어때요? 매도하기가 쉽고 매수한 사람이라면 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고 절대 접근할 수가 없죠. 물론 접근하지 않고 다음날 바닥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첫 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건 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저런 자리는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는 사실 거래량이 아침에 동반이 되죠. 그리고 아침 시가를 깨지 않거나 살짝 지지해주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뽑아내는 검색기도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쓰진 않았는데 중간에 눌림목이 파랑 자리에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돼 음봉이 나오고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밑에서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종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HBM 종목인데 한번 아실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21선 아래에서 발생이 된다라면 오히려 종가 매수로도 베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가져가도 그래서 제가 다음날 종가 매수는 원래 이길 날 매도를 하는 게 원칙인데 매도하지 마시고 본주로 저희 본주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좋은 종목들은요. 장중에 물론 아침에 공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침에 공략을 잘못했다가 이 종목이 끝까지 시세를 못하고 가고 장중에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대외적인 악재라든지 미국 증시의 나스닥 야간 선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오전장에 내가 매수를 못했다면 매수 타이밍은 오후장 조정을 받을 때 11시 반, 10시 반, 11시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거래량이 없는 소강 상태일 때에 잘 지지를 해준다면 거기가 매수 포인트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종가 부근 접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의 흐름을 보고 더 추가적인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전 자리에서 제가 종매를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딱 종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자리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아예 눈에 딱 그림으로 외우세요. 물론 로직을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예 저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를 그림을 외우신다면 종목을 볼 때에 이렇게 우상향이 돼버리고 5일선, 3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주보다는 바닥권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셔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매도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매수를 저렇게 하게 되면 언제나 수익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론적인 면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급등 세력주의 심리선입니다. 사실 제가 두 번째로 쓴 책이 있는데 지금부터 주식 공부 다시 시작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거 검색해 보시면 책이 있기는 할 텐데요. 절대 책 홍보는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쓴 책도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쓴 책은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세력주, 정말 명품주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3일 이동 평균선은 바로 세력주의 심리선입니다. 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저점에서 세력들이 다 매집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을 딱 시켜버렸기 때문에 3일 이동평균선은 세력들의 심리선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2015년 6월 달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린이 분들이라거나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5년도에 국내 증시는 상한가 제도가 15% 위아래 상하한가 15%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하루에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가게 되면 60%가 와 어마어마하죠. 60%가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1,000만 원어치를 투자했다가 내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 1,300만 원까지 수익이 났다가 다시 이게 하한가를 가게 되면 70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 신용 제도가 변경이 됐죠.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뭐 D+2에 매도만 하게 되면 미수를 다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당일 매도를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야지 어때요? 미수 신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 신용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급등주가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단타 기법 중에 급등한 종목, 그러니까 오늘 메가 ECS 같은 종목이 3일 전에 급등을 하고 이틀 거래량 없이 쉬어가면서 5일선을 지지해주다가 오늘 어때요? 또 다른 급등이 이어졌고 시간으로도 상한가 갔죠. 바로 이게 무슨 뭐냐 하면 뭘 이용한 거냐 하면 미수제도. 사서 미수를 써서 샀는데 다음날 조정이 나오면서 미수를 어쩔 수 없이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셋째 되는 날 미수 자금들이 확 풀려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을 만드는데요. 그런 패턴, 오늘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단타하기 좋은 그런 패턴이었었어요. 급등주가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 급등 초기에 출현하는 게 아니라 위에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눌림목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3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매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꼬리가 길지 않은 종목이 우선이고요. 빠른 단기 대응 3일 이평선 음봉 이탈이 매도의 신호입니다.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저점 매수라면 3일선의 매도는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매도가 어렵다라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종목을 동그라미 친 자리, 즉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방금 제가 그랬었죠. 3일 이동 평균선을 음봉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을 하시자 그랬어요. 근데 쭉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도 보면 어때요? 아침 시가가 3일선을 걸쳐서 변곡점으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하나, 둘, 세 번째 양봉 다음 아래에서 날아가기 이전에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러 개의 이평선을 상향 돌파함과 함께 변곡점이 나왔죠. 사실 저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 자리예요. 매수 포인트 자리인데 그럼 저런 자리에 매수하기가 쉽냐? 제가 2주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보시면 쉽습니다. 왜? 두산 로보틱스는 어때요? 대형주죠. 큰 종목이죠. 큰 종목, 소형주의 상장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 그 대형주들은 신규 상장되고 나서 몇 프로까지 하락하는 시점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40에서 45에서 50, 55 정도까지, 소형주는 60에서 70%까지 보시라고 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정확하게 50%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규 상장주들 이번 주에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상장주 만드는 조건 검색 시도 그날 다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신규 상장주들을 보시면서 보호 예수 물량 1개월, 3개월 보호 예수 물량 확인하는 것도 설명드렸었죠. 보호 예수 물량만 피해갈 수 있다라면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가 잘 모르더라도 어때요? 신호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거래량과 함께 우상향이 되면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을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3일 이동 평균선을 음봉으로 깨면 매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 다 3일선이 지금 검정색입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검정색 진한 걸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일부러 제가 진하게 했는데 이 흐름을 아침에 하락 출발해서 3일선 아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아래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특징적인 게 있죠. X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래 꼬리가 더 많은가요? 윗꼬리가 더 많은가요? 한번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윗꼬리가 달렸어요. 즉 아래 꼬리가 긴 날은 오히려 보시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안 쳐놨는데 저 상단에 보면 아래 꼬리가 긴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저 아래 꼬리가 긴 날은 어때요? 다음 날 여지없이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에서 흔들기가 나왔죠. 그러나 상승 음봉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추세몰이 추세돌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가는다면 매도의 자리가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봐주세요.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 지난 거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만약에 대표님 당일날 아침에 이 종목이 저렇게 하락 출발해서 3일선 아래서 시작하게 되면 누구라도 팔고 싶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트를 볼 때는 캔들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시경제도 숲을 봐야 하지만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 차트의 흐름,
그래서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바로 그 추세가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저 라인인데요. 이렇게 타고 가는 종목은 즐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지금 보시면 이제 3일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는 급등 세력주 생명선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생명선 플러스 급등주의 2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빠른 매매가 아니라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주가 아니더라도 5일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번에 불꽃 특강 하셨던 분들, 불꽃 신호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썼던 책, 2021년도에 썼던 책에 보시면 5일선 급등주 세력선에 대한 매매를 기재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불꽃 신호를 제가 만들어 드렸고 불꽃 시세 검색기를 만들었지만 바로 제 머릿속에는 늘 항상 이런 기법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2021년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5일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급등주 세력주, 급등 세력주의 생명선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강한 매집은요, 5일선 지지력이 강합니다. 강한 매집은 그렇기 때문에 이탈 시 어쩌면 강한 매집이기 때문에 3일선보다 더 강력한 매도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5일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5일은 뭐예요? 일주일이죠. 일주일 단위로 단기 및 빠른 스윙을 들어갔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있는 게 바로 5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 시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더욱더 빠르게 강하게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출회될 수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이평선의 이탈이라면 눌림목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실 때 항상 분할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바로 5일선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일부러 종목명을 체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 보세요. 화면에 거래량이 지금 안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이 거래량이 좀 다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제가 중요해서 메모를 쳐놓은 건데 거래량이 지금 많이 좀 잘렸네요. 자, 급등 세력주 이평선 흐름 보시면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첫 번째 자리의 흐름이 3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저 음봉에서 아래 지금 거래량이 좀 잘려 있지만 저 자리에서 3일선을 이탈했으나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매도 흐름을 한번 본다라면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3일선을 하락했는데도 거래량이 없다면 매도를 안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하세요. 왜냐? 안 하면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퍼펙트하게 이렇게 지금 저 앞에 동그라미는 안 쳐놨지만 추세몰이나 추세돌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매매하신 분이 아니라면 분명히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나의 매수가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살짝 수익이 났다가 어때요? 밀리게 되면 주가는 저렇게 바닥권에서 핑크퐁 자리 돌릴 때에 손절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돼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요, 손절할 때가 언제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손절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하락할 때는 손을 못 댑니다. 겁이 나서. 못 대요. 그거 가만히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이러다가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지루한 그림이 나오면 손절을 합니다. 왜 하느냐? 지루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뭐든지 오르든지 내리든지 어떤 변화를 강한 어떤 액션을 줬으면 좋겠는데 횡보하고 있는 주식은 못 버티고 팔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루해요, 지겨워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제가 막 뭐라 하죠. 돈 버는데 지루한 걸 못 따지냐고. 급락하지 않고 옆으로 붙이면 다행이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주식은 타이밍인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 네모 박스 쳤던 자리에는요, 내일 제가 다음 주에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강력한 매도 신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제가 차트를 내일 강의 때 좀 확장시켜 놓고 보여드릴게요. 저 자리에 십자형 캔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박스 친 자리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추세 변환을 할 수 있다. 상승하는 추세를 마무리하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물론 전체적인 큰 그림이 하락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음봉으로 3일선을 이탈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매도입니다. 일단은 1차, 2차 매도를 하시고 두 번째 날 어떻죠?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 아예 시가가 5일선 밑에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시가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근데 아까 그 뭐라 그랬냐면 저거를 손절할 때에는 매도를 할 때에는 오전장 또는 오후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일에 3일선을 깬 음봉이 나왔던 차트가 다음날 아침에 개파라 그래서 윗꼬리도 없이 살짝 윗꼬리를 달고 시가를 또 깬다면 이거는 아침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아침에 매도하셔야 해요. 뭐 그거 말 듣고 또 매도했는데 다음날 완전 그날 또 올라가고 오후장에 막 날아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주식이 뭐 다 내가 예측한 대로 100% 맞진 않습니다만 그런 과거의 흐름을 토대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매수의 포인트는 보시면 핑크가 나왔죠? 제가 동그라미는 안 쳐놨는데 저 핑크가 나오면서 다시 어때요? 5일선, 21선 변곡점이 나온 자리가 매수 자리인데 다음 두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네모도 한번 봐주세요. 빨간 네모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게 되죠. 3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다? 또다시 매도예요. 네, 여기서 신호가 뜬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저기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은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날 어때요? 5일선을 깨는 게 아니라 아예 5일선 아래서 개파락이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개파락한 다음에 윗꼬리가 5일선을 딱 찔러주고 밀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비중 줄이는 겁니다. 매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 11선 이탈하게 되면 올 매도를 드리는데 문제는 아래 네모 박스 보시면 거래량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한번 11선을 돌파하는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날아가는 종목인데 이렇게 날아갔는데 여기서 내가 사서 빨간 네모 친 자리에서 팔아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수익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천만에요. 매도 자리가 있었지만 매수 자리가 반드시 있잖아요. 여기 앞에 동그라미 치지 않았지만 초록색 다이아몬드와 노란 화살표가 뜬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 아까 같은 차트입니다. 예, 반도체 섹터. 바로 이 동그라미 친 자리가 제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서 종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자, 하나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자리 밑에를 보시면 거래량을 한번 봐주세요. 파란색 장대 양봉이 나오던 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위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의미 있는 물량, 세력이라든지 또는 선취매 세력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21선을 이탈할 때 또는 11선을 이탈할 때 물량이 나왔다는 건 21선을 특히나 이탈할 때 물량이 나왔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21선 이탈하면 팔 거예요. 매도할 거예요. 21선이 손절 라인입니다. 이러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손절 라인으로 안 봅니다. 11선을 이탈하면 급등주라면 일단 올 매도를 하시고 왜냐? 11선을 이탈한 종목은 21선을 깨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21선을 깨지 않고 21선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이 더 강할 것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21선을 깨고 개인들의 물량들을 정리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차트 한번 쭉 보여드리면요. 보시면 이런 자리가 21선을 깨면서 다음날 어때요? 다음날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 보면 더 많은 거래가 터지고 있죠. 예, 음봉 나왔던 날 거래량보다 양봉 나왔던 날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바로 이게 제가 그날 종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캔들의 모양보다 거래량은 바로 바로미터라고 하죠. 주가의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런 자리가 종가 매수 자리였던 거고 그리고 보세요.
다음 텀에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밑에 보시면 앞에 빨간 네모 쳤던 거래량보다 두 번째 검정 동그라미 치고 올라간 부분의 거래량이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하고 금방 또 막 고점에서 저렇게 십자형 캔들과 윗꼬리 아랫꼬리를 많이 움직이면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21선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급등해서 날아가지만 결국 고점에서 어때요? 밀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종가도 말씀을 썼던 종목인데요. 이유는 자, 고점에서 보시면 반도체 HBM 관련주라고 그랬어요. 고점에서 보시면 어때요? 아래 거래량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고 한 번 더 전 고점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 세력주의 지지선은 1차 심리선은 3일선이다. 2차 생명선은 5일선이다. 라고 보시고 여기까지 50% 이상의 매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는 11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 마지막 3차 방어선은 어디냐? 바로 11선입니다. 11선 이탈 시엔 21선 눌림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1선 위에서 성급한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는데,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보세요. 요거는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 같지만 앞에 보세요. 장대 음봉 나오면서 매도 흐름들 11선, 5일선 다 이탈했죠. 매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어때요? 21선을 깨지 않았어요. 21선을 네모 첫 번째 네모는 깨지 않았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탄력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파동이죠.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여기서 21선 동그라미 친 빨간 동그라미 친 자리에 보시면 21선을 지지해주는 척했죠. 근데 결국에는 저기서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버리죠. 하락하면서 핑크가 다시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추세돌이 추세몰이가 뜨면서 21선을 이탈한 종목이 여기서 강하게 급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바로 이게 뭐예요? 21선을 지지한 종목과 21선을 깨고 가는 종목이 어떤 게 더 강하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표를 잘 한번 보시고요. 3일선, 5일선 이동평균선의 변곡점, 거래량 증가, 저항선 돌파, 갭 출현 이런 것들이 바로 금상첨화의 매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음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매도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체력 충전을 좀 하고 내일 아침 10시 공개 특강을 통해서 토요일은 공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복습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고요. 일요일 밤 10시 한국경제 와우넷 오시면 감수 대표의 무방위 무료 교육이 걸려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이번 주에 또 공략해야 될 섹터들, 다음 주에 공략할 섹터들, 눈여겨볼 섹터들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면서 돈이 될 만한 돈 버는 차트, 돈이 보이는 차트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문숙과 함께 돈맥 추세몰이 가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